한 이유입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제가 한참 밀고 있는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요. 그러셔라? 개인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한 개인으로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보고 왜 이 정치 집단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이게 제 개인 방송이 아니라 새날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하는 방송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아마 시청자나 나중에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열린민주당은 그렇게 확실한 대안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랑 논쟁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정치 철학으로 현재 이 열린민주당은 분명히 어떤 가치나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읍소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네. 이제 정의당에서 정의를 바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렇죠. 그 예전 정의당의 포지션을 아마 열린민주당이 해주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뭐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요. 비례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대두는 큰 머리죠. 예.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깜깜이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정확하게 아마 이 선거의 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분이 적다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거대 양당이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양으로 선거제가 개편이 됐는데 네네. 미래한국당이다라고 하는 꼼수 정당이 생기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예측하지 못했던 정의당이 첫 번째 발제랑 좀 이어지는데요. 네. 정의당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로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갔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아마 한 30석 정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클 수도 있는 선거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다라고 하는 꼼수 정당이 들어오면서 전체 47석 중에서 무려 최악의 경우에 30석 가까운 의석수를 그 미래한국당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도 저 비례정당에 맞설 수 있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 민주당에서 공천에 배제됐던 정봉주 의원이 야, 이거 내가 그냥 총대 메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사명의식 같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인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봉주가 의원을 또 한 번 더 하려고 저러는구나. 개인 욕심으로 처음에 비춰졌었죠. 그리고 저게 민주당에게는 분명히 큰 피해가 될 거다. 음. 저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새로운 정의당 2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처음에 많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봤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적으로는 저 정당,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우리 새날에서도 발제했던 게 지금 이 비례 위성 정당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때 뭐 댓글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했던 게 저 마지막에 비례정당 얘기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론이었었거든요. 네. 뭔가 방법이 나오겠죠라고 했는데 이제 그 민주진영에서도 비례정당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정봉주 의원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탔죠. 그랬죠. 정봉주 의원이 액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준비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 빨리 치고 나갔죠. 다른 네. 쪽에서는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고 있을 그렇죠. 때 혼자 확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정치개혁연대 그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공론화의 장에서 그냥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이 치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다른 쪽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례정당이다라고 하는 화두가 올라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뭐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정봉주 의원이 만들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과연
이 선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받을까? 왜냐하면 그건 먹힐 거는 같은데 실제 대중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정봉주 의원이 혼자서 추진하고 있을 때 5.7%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다. 네. 분명히 첫 번째 이제 우려했던 거 정봉주 개인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봉주 의원이 나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네. 더 나은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22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걱정은 이제 무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걱정은 뭐였냐면 아무리 날고기는 정봉주라 하지만 과연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혼자서 준비해서 3%가 장난도 아닌데 3%를 받아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많았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7% 혼자 했을 때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인 손혜원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또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3%라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데 지대하게 공헌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저 김선생인가요? 네? 김 선생인가요? 아니요, 김혜영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금태섭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수박을 걸러내겠다고 했잖아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애들. 근데 그게 정말 먹혔죠. 선명한 어떤 민주당.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박 그 워딩 잘못 만들었어요. 왜요?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입니다. 수박은. 네, 진중권 나셨네요. 그래서 계속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수박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이제 파란 수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내가 네이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중권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유명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해서 우리 진중권병 걸린 사람들을 좀 수박을 걸러내. 먹어 보셨나요? 네? 수박을 먹어 보셨냐고요? 먹어봤죠.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자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로 열린민주당이 8.3%가 나왔어요. 지금 선거 국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8.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천도 안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아직 사람도 모르는데 8.3%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공개되면 빠질 거다라는 논리도 가능해요. 그건 이제 사람에 실망했을 때. 그렇죠. 실망하면 또 그렇겠죠.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사람이 거기에 합류하기 시작하면 더블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의당에 실망한 정의당 지지하시던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올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필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사표 방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계속해서 표를 줬던 사람이 더 이상 민주당은 표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혹은 깨닫지 못했을 때 사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 사표 발생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물론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그 비례정당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공통적으로 사표 방지의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동아리 정치의 종식이다라고 이제 제가 네이밍을 해봤어요. 동아리 정치다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특정 정당이 이제 기생하는 시스템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이사로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민주당이 지역구 2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그 4번이었을 때 내가 지역구는 뭐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는 정의당한테 미안하니 이사로 가자 이사. 이런 이 동아리 정치가 기생했었던 선거의 풍토가 아마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대안이 등장을 하면서요. 그 동아리 정치가 종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른 기타 비례정당은 안 되냐?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왼쪽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네. 현실성은 없지만 정의당이 더 땡겼던 분들이 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실 정당이면서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보다는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현실 정당이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내가 내 정치적인 그 성향과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열린민주당을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 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 선생은 원래 정봉주 빤다. 뭐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이게 정봉주를 빠는 거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평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평가야 개인의 몫이니까요. 네.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세 번째인데요. 민주당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이 선거 공천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민주당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 해도 뭐 제 지역 이야기인데요. 이광재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랑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서 원래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나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페북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들도 원래는 민주당을 사랑했던 분들이고 원래 이분들도 정말 자한당 계열을 찍을 수 없고 정의당 계열을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지지자로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사표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표가 뭐냐면 정의당을 찍지 못하는 사표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을 찍지 못하는 사표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또 문재인 정신을 구현시킬 건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에서 타협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하지만 그 정신을 선명성 있게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그래 내가 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게 아니라 저렇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민주당에서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도 근데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한테 불쾌하지만 개혁적인 정권을 돕기 위해서 뭔가 나서고 있으니 저쪽에 힘을 실어주자 네. 라고 하는 스탠스가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열린민주당만큼 민주당에서 상처받았고 기존의 정의당 싫어했고 자한당 싫어했고 네네. 이런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비례 정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정치개혁 연합이 됐던 시민을 위하여가 됐든 출범을 할 텐데 어쨌든 거기는 민주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나는 민주당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나는 정의당이 싫어요. 자한당은 더 싫어요. 네. 투표 안 합니다. 사표를 허경영을 찍을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표를 받아내는 그릇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아픈 사람들을 다독여주는 정당이 될 수 있다. 따뜻한 정당이. 네. 자, 그리고 선명성의 부분인데요. 횟집을 다니는 그 왜 물고기 날리는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트럭에 화로차. 있는 화로차라고 하죠. 예, 역시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그 화로차에 계속해서 고기들이 상당수 죽는데요. 장거리 이동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뭐 수온도 맞춰야 되고 또 뭐 공기도 맞춰야 되고 막 하는데 결국 온갖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을 썼더니 다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냥 메기를 한 마리 풀었답니다. 허라차에다가. 네. 음. 그 물고기들 잡아먹으라고. 네. 그랬더니 다 살아서 목적지까지 갔대요. 네. 중간에 한두 마리 잡아먹혔겠죠. 한두 마리만 먹었을까요? 메기를 뭘로 보고? 아니 뭐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으면 뭐 결국 그럼 죽는 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잡아먹힌 게 더 적을 거다. 그랬더니 횟집에 갔을 때 티미하게 이렇게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횟집에 배달이 됐답니다. 네.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시너지가 났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정봉주가 개인이 매기의 역할을 하든 열린민주당이 매기의 역할을 하든
그 정당의 존재는 민주당 내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혹은 정당별로의 정당들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선명성 있는 정치를 위해서 이런 정당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럼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필요하면은 연합할 수도 있고요.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이 잘 맞고 하면 합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양쪽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한쪽에게 지금 그럼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들어가서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에는 사실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플랫폼 정당에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이제 그 플랫폼 정당 들어가면서 너무 양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녹색당이라든가 뭐 정의당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네.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과연 그 원하는 가치를 실현해주는 사람들인가 네. 그거를 반드시 검증을 하고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래 중소 정당들이니까 네. 이들은 그냥 무조건 우대를 한다거나 네. 무조건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끼어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지금 어떤 정치 개혁의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이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정봉주가 배신하면 어떡하냐, 열린민주당이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럼 손절하면 되죠 또. 또요? 또 그래서 또 대안을 찾을. 그러니까 그게 민주시민의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의당 되는 거예요. 그럼 동아리 정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만약에 잘못됐던 선택이다라고 하면 반성하고 학습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열린민주당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경스러운, 어르신들한테 불경스러운 워딩이지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워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도 관종이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도 관종이잖아요. 네. 네. 이 두 분들이 행사를 만들면 관심 끌 수밖에 없는 행사를 만들죠. 네, 그건 맞죠. 그러면 우리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허상이라고 보는데 중도층 또 뭐라고 표현하죠? 중도층이나 무당층 네.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지금 이 정당보다 더 좋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필요하면 뭐 쇼로 영입을 하든 예를 들어서 저희 정당은 언제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용 비례대표 10번 박찬호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찬호가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안 끝내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에브레이에 있을 때 필리버스터용이기 때문에 해갖고 한 기자회견을 한 기자들 다 가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이건 개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대중의 관심을 그거보다 더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목적 또 어떤 선명성의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조건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몰빵을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양립 가능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지금 현재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니 서로 우리 민주진영에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당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투표를 하셔도 괜찮다. 그러니 서로 싸우면서 이 우리가 싸우는 도중에 뭐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은 미래통합당이고요. 미래한국당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정의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 실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잊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제가 평상시에는 사실은 뭘 써갖고 와요. 네. 근데 오늘은 정말 글자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단어가 꼬이기도 하고요. 약간 마가 뜨기도 했었는데 네. 어디까지나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열린민주당 내용을 새날을 가서 할까 말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혹이나 내가 좋아하는 방송 플랫폼에 누를 누가 되지 끼칠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어제 뭐 정봉주 의원도 나오셨어요. 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정봉주 의원은 이제 초대 손님이니까 그런데 새날에 저런 애를 방송시키냐 푸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좀 조심스러웠는데 한편으로 또 욕심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조그만 한남 시사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뭐 한 몇 명 와갖고 그냥 다 알아요 서로 뭐 들어오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사람이나 그런 조그만 스피커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큰 데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좀 나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는데 아까 댓글도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다른 비례정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양쪽 다 있어도 큰 손해가 나지 않으니 서로 싸우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투표하시고 우리의 적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니 그 전투력을 아끼셨다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과 싸우는 데 쓰시면 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람 사는 세상 같은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은혜미님 몸도 편찮으신데 방송 어떠셨나요?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정말 전국에 계신 스포츠센터 관계자 여러분